홀쭉이와 뚱뚱이.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 유출 자료들을 보면 17 시리즈 아마 역대급 아이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형은 물론 플러스 자리를 대체하는 에어, 그리고 몇 년 만에 디자인이 바뀌는 프로 라인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얇고 가볍고 게다가 몇 년 만에 디자인까지 바뀌는 아이폰, 새로운 네이밍의 등장까지 상상이 되시나요? 말이 뭐하냐고요? 함께 보자고요. 첫 번째는 17 기본형 모델 관련한 소식이에요. 17 시리즈가 대대적인 디자인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기본형 모델만큼은 예외인 것으로 보여요. 작년 16 일반형 라인업의 카메라 배열이 기존 대각선 배열에서 일자형으로 변경되어 출시되었기 때문인지, 만약 변경된다면 1년 만에 디자인 변경이 이루어지는 건데 애플의 전례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때문에 16 기본형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6.3인치로 업그레이드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존 16 기본형에서 크기만 더 커지는 건데 변화가 이게 끝이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이폰 유저들이 그렇게나 학수고대하던 기능이 이번 아이폰 17 기본형에도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120Hz 프로모션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최근 인스턴트 디지털에 따르면 올해 9월 발표 예정인 아이폰 17 그리고 가칭 17 에어에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 16 프로 라인업에 적용된 M14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전망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로써 아이폰 모든 라인업에 프로모션 지원 및 AOD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됐는데, 왠지 세야지 않나요? 애플 끝나는기의 장인 아니겠습니까? 니네 얘 때문에 정신 차린 거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17 기본형에 관련된 눈에 띄는 굵직한 루머는 이 정도입니다. 전작 대비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새로운 라인업인 17 에어와 디자인 변경이 예고된 17 프로에 묻히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관련해 새로운 소식 나오면 정리해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의 주인공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폰의 새로운 라인업 17 슬림으로 불리다가 이젠 17 에어로 언급되고 있는 가칭 아이폰 17 에어입니다. 아이폰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야금야금 살 빼더니 다시 요요가 오고 있고, 그 고생은 온전히 우리의 손목의 몫이었고 주머니에 놓으면 존재감과 시 뿜뿜이었잖아요. 매년 가장 낮은 판매량을 기록했던 플러스 모델이 단종되면서 그 빈자리를 채워줄 17 에어는 손목의 고통도 줄여주고 주머니에 넣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을 녀석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출된 더미와 케이스 사진들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새로운 후면 디자인일 텐데요. 가로로 확장된 카메라 선과 좌측의 48메가픽셀 싱글 카메라, 우측의 LED 플래시와 마이크, 그리고 맥세이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섬이 다이나믹 아일랜드 확장됐을 때 모습 같지 않나요? 디스플레이는 M14 OLED 디스플레이 탑재로 120Hz 프로모션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크기는 17 프로맥스와 동일할 것이라는 정보와 17 프로맥스보다 작은 6.6인치로 출시될 것이라는 정보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전면 카메라는 기존 12메가픽셀에서 24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되며 A19 칩셋 8GB 램, 그리고 애플이 자체 설계한 5G 모뎀 칩 C1과 C1에 이은 애플이 자체 설계한 와이파이 7 칩, 그리고 고밀도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이점 하나, 물리적 심카드 슬롯이 없기 때문에 eSIM만 지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SIM 처음 써보겠네. 아이폰 17 에어가 가장 크게 주목받게 된 이유, 바로 드라마틱하게 얇아진 두께 때문이죠. 티타늄 알루미늄 합금 소재 프레임과 후면은 통유리 마감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이었던 아이폰 6보다 얇은 5.5mm로 출시되며 사상 가장 얇은 아이폰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강의 다이어트에 성공한 M4 아이패드 프로 13인치의 두께가 5.1mm인데 육안으로 보면 대충 이 정도의 두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후면을 통유리 마감으로 채택한 이유가 이 부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지 마라 진짜로. 가격은 C1 칩 그리고 자체 설계한 와이파이 7 칩 사용으로 기존 플러스 모델 가격에서의 큰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나와봐야 알죠. 우리 얘한테 당한 게 있잖아요. 이번 17 에어는 단순한 신형 라인업이 아니라 애플이 향후 아이폰 라인업을 새롭게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 에어가 얼마나 얇게 나올지, 그리고 앞으로의 아이폰 라인업 역시 얼마나 더 얇아지고 가벼워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다음은 역대급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17 프로 라인 소식 전해드릴게요. 11 프로 라인부터 약 6년간 유지되어 오던 인덕션 에디션 트리플 카메라의 변화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정확히는 카메라 섬의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이랬는데 오래됐습니다.
이걸 바뀐 거라고 해야 되나? 매년 새로운 아이폰이 나올 때 그 밈이 있잖아요. 카메라 위치만 바꾸고 크기만 키우고 뭐 15 프로, 16 프로. 근데 이번엔 그냥 카메라 섬을 잡아 끌었네요. 직사각형으로 확장된 카메라 섬에 지금의 디자인과 같은 트리플 카메라와 우측으로 빠진 LED 플래시와 마이크 그리고 라이다 스캐너가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프레임은 티타늄에서 알루미늄으로 바뀌고 카메라 섬 하단부는 유리 마감이 채택되면서 이중 마감 구조가 될 거라고 하던데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붙인 것 같지 않나요? 이 외에 12메가픽셀에서 24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된 전면 카메라와 48메가픽셀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며 3개의 후면 카메라 모두 48메가픽셀이 될 것이며 A19 프로 칩셋 12GB 램 그리고 애플이 자체 설계한 5G 모뎀 칩 C1과 C1에 이어서 애플이 자체 설계한 와이파이 7 칩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크기는 6.3인치와 6.9인치 전작과 동일할 것으로 보이지만 프로맥스 두께가 요요 같냐? 마지막으로 17 프로 맥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17 프로와 동일하게 확장된 카메라 섬 디자인과 알루미늄 프레임에 일부 유리 마감이 적용됩니다. 적응이 안 되네 진짜.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17 프로 맥스 모델만 더 작아질 것이고 A19 프로 칩셋 12GB 램 C1 칩 그리고 애플이 자체 설계한 와이파이 7 칩과 함께 베이퍼 챔버가 탑재되면서 더 나아진 전력 효율 그리고 발열 관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더 커진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께가 8.7mm가 될 거라고 하네요. 너 그리고 이름도 바꾸니? 얼마나 더 비싸지려고. 정리를 해보자고요. 올해 출시될 아이폰 17 시리즈는 디자인, 소재, 그리고 라인업까지 크고 작은 변화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만약 플러스 모델을 대체하는 모델이 에어로 출시되고 프로맥스의 이름이 울트라로 바뀐다면 아이폰의 라인업도 기본형 에어, 프로, 울트라, 애플워치나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처럼 깔끔하게 라인업이 정리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애플이 이번 17 시리즈를 통해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제품 전략의 방향성까지 바꾸려는 것 같습니다. 얇고 가볍게 그리고 더 프리미엄하게. 과연 실제로 출시될 17 시리즈가 이 루머들처럼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지 아니면 또 16E 사태처럼 뒤통수를 한 대 때릴지 벌써부터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곧 보자고요. 17 에어는 역대급으로 얇은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역대급으로 두꺼운 아이폰. 훌쭉이와 뚱뚱이 안녕!